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궈냈습니다. 손으로 논을 갈던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었고 보릿고개를 넘던 세대가 자녀를 유학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잘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는데 전쟁이 시작됐고 가장 친한 교역 파트너가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됐고 우리가 믿어온 공식들이 하나씩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잠깐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드릴 이야기 딱 한 가지만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만 아는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요즘 세상이 이랬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반도체가 중요하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는 사건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있었고 저 나라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뉴스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건 구조 변화입니다.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작 뭐가 어떻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다.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자녀한테 물어보면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 느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워낙 크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그림 전체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쏟아붓는 정부 보조금 지난 3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2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국가가 직접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제 이 싸움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끼리의 전면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공정한 경쟁, 우리가 믿어온 그 원칙들이 강대국 두 나라의 힘싸움 앞에서 조용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믿어온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공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면 팔린다. 품질이 좋으면 세계가 알아준다. 기술력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공식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나라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공장에서, 논밭에서, 책상에서 버텨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된 것도,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뚫은 것도, 포스코가 세계 최고 철강사 반열에 오른 것도 모두 그 공식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면 세상이 알아준다.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먼저 묻는 것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우리 규칙을 따릅니까? 저쪽 규칙을 따릅니까? 기술력보다 줄 서는 위치가 먼저입니다. 품질보다 어느 공급망에 속해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산 소재와 부품을 쓰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배터리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당장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시장이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시장이 열린다. 지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실력은 기본이다. 그런데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가 시장을 결정한다. 규칙이 바뀐 겁니다. 운동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전 운동장에 규칙으로 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통하던 시대에 그 공식으로 최선을 다한 것. 그건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새로운 규칙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깊은지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장이 바뀌었다고,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렇다면 새로운 운동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찬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갈등 구조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한국 대 해외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크게 2 진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과 중국 중심의 자원 제조. 블록 미국은 말합니다. 우리 편이면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칙 따르면 시장 열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우리 원자재 없이 당신들 공장 돌아갑니까? 희토류, 리튬, 배터리 소재.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고 중국의 배터리 소재 팝니다. 양쪽 모두와 거래해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양쪽 다 우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양쪽이 동시에 한 편만 골라라 고 압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편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대한민국, 그 딜레마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성산업 대 신기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오랫동안 먹여 살린 산업들이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 산업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 산업들을 서서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을 줄이고 있으며 AI가 사람이 하던 설계와 분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기성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 옮겨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갈등입니다. 부모 세대의 방식과 자녀 세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래 버티면 된다. 집 한 채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산다. 그 공식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졌고 집값은 월급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 됐으며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원하는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버텼잖아.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3가지 갈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 해외 기성산업 대 신기술, 부모 세대 방식 대 자녀 세대 환경. 이 3가지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이해입니다. 그 이해를 위한 숫자 이야기 다음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숫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통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은행 창구에 가보셨습니까? 번호표 뽑고 줄 서고 창구 직원분께 통장 내밀던 그 모습. 그때 시중은행 한 곳에 창구 직원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점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지점도 창구가 많지 않습니다. ATM이 생기고 인터넷 뱅킹이 생기고 이제는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 많던 창구 직원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20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그것과 다릅니다. AI가 등장하면서 그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 검토하는 일. 예전엔 변호사 보조 인력이 며칠씩 달라붙어 했습니다. 지금은 AI 프로그램이 몇 분 만에 끝냅니다.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 분석하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직원 10명이 밤새워 하던 작업을 AI가 1시간 안에 처리합니다. 콜센터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수백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AI 상담원이 기본 응대를 다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이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숫자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AI 도입 후 단순 반복, 업무 인력을 줄인 비율, 조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30%입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나쁜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필요한 사람의 종류도 바뀝니다. 우리 세대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오던 시절과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수십 년이 걸렸고 지금은 수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씨앗은 오래전에 뿌려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슬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보다 자국 보호가 표를 더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공급망을 남에게 맡기면 위험하다 마스크 하나도 못 구하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그때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핵심은 자국 안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 거기에 AI라는 기술 혁명이 겹쳤습니다. AI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AI를 누가 먼저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AI와 반도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성장 동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AI와 자동화로 채워야 하는데 그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 요즘 경기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이 큰 흐름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은행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될수록 수혜를 받는 산업과 타격을 받는 산업이 갈립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10년 후 노후 자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둘째, 자녀의 문제입니다. 지금 20대, 30대인 자녀 세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직업, 지형 위에 서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요즘 취직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버팀목이 되려면 우리 먼저 이 변화의 그림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언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흐름을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몇 가지는 거의 확실히 일어납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리는 더 깊어집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느 정도 겹쳐 있지만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기술 세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곧 어중간한 위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쪽 부품은 미국 것, 다른 쪽 소재는 중국 것.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동시에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순간 그 방식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긴장하며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국내 고용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AI가 대체하는 직무는 단순 반복 업무에서 시작해 점차 전문직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종도 상당 부분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AI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감독하는 사람,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사람, 기계가 할 수 없는 관계와 신뢰를 만드는 사람. 다만 그 새로운 자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열립니다. 셋째, 자산 시장의 지형도 달라집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면 대부분 함께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시기에도 어느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 기반이 남아 있느냐가 10년 후 그 지역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떤 분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때 움직이길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내일 당장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 AI, 공급망 재편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화의 본질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한 번 이런 전환을 겪었습니다. 19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논밭을 떠나 공장으로, 공장에서 사무실로. 그 변화도 당시엔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로 올라와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찾은 분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단단한 중심이 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결이 같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방향을 알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첫째, 내 자산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그것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편의 영향을 받을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한 번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위기 앞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자녀와 이 변화에 대해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대화 하나가 자녀에게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세상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덜 외롭습니다. 셋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시대일수록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뭔가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 조급함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살펴보는 것.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올 때마다 버텨냈고, 적응했고, 돌파했습니다. 그 힘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바로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